문화재 돌봄 사업에 해마다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부실한 감독이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계속되는 중국 사드 보복에 지역 기업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대학 입시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017 프로야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거둔 삼성 라이온즈의 올해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도 포근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0도로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안동 19도, 영주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대구가 5도로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교차는 15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위와 성주, 의성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 오르신다면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지역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소비재 등 지역 주요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중국의 공장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달 들어 중국 공장 물량이 20%가량 줄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중국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갑작스런 안전점검을 받았고 세무조사 통보도 받는 등 사드 보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골이 좀 깊어진다든지 좀 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된 건수는 대구 8건, 경북 16건 등 모두 24건으로 추산 피해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추가로 각각 200억 원씩을 금융 지원하기로 하고 특례보증 100억 원씩도 편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해서 섬유 분야의 인도, 소비재 분야의 동남아, 그리고 프랑스 언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출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지역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또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도 줄면서 지역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등으로 관광객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전략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 해마다 4월부터 운항하던 대구와 중국 간 전세기가 다음 달에는 뜨지 못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대구로 오겠다는 중국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56만 명을 분석해보면 3명 중 1명꼴로 중국인이었습니다. 경상북도도 전체의 30%가량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대구 경북 관광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7, 8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3, 4개월 전만 해도 이제 예약했던 고객들이 이제 사실 고객들이 신경 안 쓰면 괜찮은데 이제 고객들도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같이 편성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SNS 홍보를 강화해 중국 개별 관광객들을 노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을 다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주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정부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인천이나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를 방문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노선이 2개밖에 없는 대구공항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구의 상품들을 소개하고 안내해서 많은 분들이 대구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 관광업계가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구공항 노선의 다양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가명 엉터리 보건공사 문제 후속 보도로 문화재 돌봄업체 비리를 전해드렸는데요.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부실한 감독이 비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지역의 돌봄 단체를 통해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경미한 수리를 맡겨 보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2010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대구는 7년째 대구문화유산이라는 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공무원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퇴직과 동시에 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경남도 전직 공무원 출신이 단체를 만들어 경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무경쟁 체제나 이런 허점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도 자체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해마다 복권기금 107억 원과 지자체 예산 등 21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독점 운영에서 오는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현장 조사는커녕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지 않았고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이런 행위, 이런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누수와 비리를 막기 위해 경쟁 체제 도입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성을 기반에 둔 시민단체나 또 대학 연구기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되어서 경쟁적으로 좀 더 이 돌봄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소는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쌀 대체 작목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생산 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민수 씨는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올해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을 작정입니다. 아직은 줄일 생각 없고요. 혹시 타 작물이나 대체품이 있으면은 가능하겠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이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18,000헥타르, 2.2%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000헥타르인 올해 정부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한 해 30만 톤에 달하는 쌀 초과 생산량을 줄이려면 6만 헥타르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직불금 같은 소득 보전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마땅한 대체 작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가 잘 돼 있는 벼농사를 포기하고 밭작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콩이나 조사로로 몰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주장을 하는데 기재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는 오랫동안 생산 조정제에 관한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고 학계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에요. 생산 조정제로 2년간 2,700억 원을 들여 논 9만 헥타르를 감축하면 46만 톤을 줄일 수 있지만 46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3,80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2017 타이어뱅크 KBO 리그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남긴 삼성. 과연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삼성의 올 시즌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지훈련부터 시범 경기까지 시스템 변화와 선수 간 경쟁을 이어온 삼성의 올 시즌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지난해 바닥까지 떨어진 성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연 명예 회복이 가능할지 새로 팀을 맡은 김한수 감독은 팀의 젊은 선수들을 주목합니다. 투수들 중에 젊은 투수가 굉장히 발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고 야수들도 군 제대한 선수, 김원권 선수 이런 선수들이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적 회복이 구단의 최대 과제라면 팬들에게는 이승엽 선수와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시즌의 시작에도 담담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국민타자 이승엽의 2017년도 활약상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부상 없이 예전에 지난해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으로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면 좋은 결과를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명예 회복 여부와 이승엽의 은퇴에 이어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포인트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대구의 새 야구장 라이온즈 파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개장 첫 해 평균 관중 12,000명을 넘겼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여러 악재 사이 흥행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2017 시즌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겨우내 기다렸던 야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2017 시즌 삼성의 새로운 전력들을 점검하는 KBO 리그 개막 특집 삼성 다시 시작이다 2편 새로운 희망을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방송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4월 12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11일까지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후보자 지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 언론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의 순회 경선이 오늘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선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이 참가해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현장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대구는 대구 실내체육관, MH 컨벤션 웨딩, 베이트리 웨딩 등 3곳, 경북은 15개 시군에 투표소가 마련돼 있는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8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처음 실시되는 영어 절대평가가 대학 입시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된 데 이어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됐습니다. 90점을 넘으면 모두 1등급이 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1등급 비율이 10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위 등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험생들도 영어 절대평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탐구나 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아무래도 다들 1등급을 맞는 추세다 보니까 나도 1등급을 맞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공부량이 는 친구도 있고.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영어 점수를 등급이 내려갈수록 감점으로만 활용하거나 반영 비율을 대폭 낮춰 영어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대구권 대학의 경우 경북대는 1, 2등급 간 3점, 2등급부터는 5점씩 차이가 나고 영남대는 등급 간 10점, 계명대는 5점씩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큰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시 최장의 기준을 맞추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상당한 변별력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대학에 따라 영어 반영 방법이 세분화되면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정시에서는 대학마다 영어 반영 방법이 매우 달라 영향력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영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국어나 수학 같은 다른 과목과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커지는 등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중금속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미나리, 황사가 많아지는 봄철 이만한 보약이 따로 없는데요. 문경에서 귀농인들이 온천수로 유기농 미나리를 생산해 반응이 뜨겁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경 온천보호지구의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미나리는 지하 550m, 안반 관정에서 끌어올린 알칼리 온천수가 키워냈습니다. 20년 넘게 놀고 있던 관정을 활용한 겁니다. 기하수를 뚫었는데 온천 개발에 필요한 온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천에는 미달되고 해서 너무 아까워서 일단 벼농사 용도로 쓰다가 미나리를 재배하면 되겠다 싶어서 온천수다 보니 미네랄 함유가 높고 18도라는 높은 수온으로 생육도 빨라 이른 수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문경의 청정 이미지가 더해져 문경 세제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마트 등에 생산되는 족족 출하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직접 채취해 현장에서 구워 먹을 수 있다 보니 농가로 직접 찾는 소비자가 60% 정도입니다. 여건은 온천수고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가 깔끔하고 맛도 있고 다 좋은 거예요. 미나리 재배는 큰 기술과 시설이 필요 없고 농한기 고소득이 보장되면서 기농인들의 만족감은 높습니다. 가구당 농가 소득이 5천만 원, 앞으로 3, 4년 뒤는 1억씩 돼가지고 그 분홍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미나리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이 조합은 내년부터 재배 면적을 인근 4개 읍면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중 생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에서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피해 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재선충병 피해 소나무는 3만 2천여 그루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은 전년보다 1개 시군이 늘어난 18개 시군으로 울릉도와 울진, 봉화, 예천, 청송을 뺀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 2001년 구미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85만 9,500여 그루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대구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서 대구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5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국채보상로와 시청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는 신천동로 상동교와 신천교 사이 또 수성구 일대가 통제됩니다. 대구시는 일요일 오전에 도심을 운전할 계획이 있는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제 구간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의 3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세제곱미터에 48, 28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서 약간 옅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와 비교하면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대전보다는 낮고 광주와 울산보다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대기오염 측정소 13곳이 있는데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대구과 시지에도 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전국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신설된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130여 개 읍면동 가운데 50여 곳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 전국 평균 설치율인 21%의 배인 42%의 설치율을 보였고 지난해 6만 1,000여 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도 포근한 편이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0도로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 지역은 19도, 영주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교차는 15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은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 공기의 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편이고 우리 지역 곳곳으로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청도의 기온은 4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시작해 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떨어지겠고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